백장 여자입니다. 어제장에 20포인트 가깝게 밀려났던 코스닥 시장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오르던 코스닥은 최근에 슬금슬금 밀려나더니 어제장에 급락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국내외 악재 속에서 코스닥의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게 아니냐 이런 성급한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자면 코스닥의 추세 상승 여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또 전반적입니다. 우선 증권사들의 의견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의 최웅필 주식운용 1팀장입니다. 단기적으로 과열됐었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는데요. 이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라며 버블 해소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의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중소형주의 성장 기대 요인이 전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인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투자 심리 안정과 외국인 수급 불안 해소를 관찰한 후에 후행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는 매출 신장이 포함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투자전략팀장은 내수와 엔터를 비롯한 바이오까지 밀려났지만 IT와 부품 관련주는 아직도 관심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낙관적이진 않지만 코스닥 업체 중에서도 IT주에 관심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입니다. KTB투자증권의 장우용 연구위원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죠. 1분기에 중저가 스마트폰 부품 매출과 2분기에는 갤럭시 S4 관련 부품의 수요로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모바일 업체들의 펀더멘탈은 상반기까지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코스닥 시장, 과연 단기적으로 과열 해소 구간일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가 조금은 꺾이는 걸까요? 백장의 미녀 전문가들의 현명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시죠. 하나투자증권의 신보란 대리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선을 코스닥이 하향 돌파할 때는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며 관망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코스닥이 종목 장세에 진입했다며 실적과 모멘텀을 수반한 종목에 관심을 갖자고 하셨네요. 특히나 아몰레드 관련주 매수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여전히 있다면서 관망 전략을 보셨는데요. 북한 리스크와 금통이 옵션 만기일의 불확실성이 상조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TB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김윤진 과장입니다. 관망 전략에 또 분할 매수할 것을 전략 추천해 주셨는데요. 토비스를 유망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기관의 수급까지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분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시장 오늘장에는 좀 강보합 구간에 머물긴 하지만 53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앞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장세에 저는 좀 진입을 했다고 보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 매도 급증이 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매수성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빠질 때 낙폭 과대 시에 오히려 매수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는 엑토즈 소프트가 조금 살 자리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동사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그 밀려나서 게임이 대만에서도 초반 흥행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애플 쪽의 다운로드 순위가 5위이고 최고 매출 순위 8위를 기록 중이며 안드로이드 내에서도 최고 매출 순위 9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출신 초기임을 감안을 하면은 추가적인 순위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또 빠르면 3분기에 중국에 밀려나서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대만도 중국이랑 성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대만은 테스트 시장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의 성공이 향후에 중국에서의 성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코스닥 낙폭 구간의 매수 전략을 우선 추천해 주셨고요. 엑토즈 소프트를 유망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주간 공략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디지털 옵틱이었죠. 추천 이후에 네.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월요일에 추세가 한번 꺾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다시 또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때 추천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S4의 수혜를 좀 가장 많이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오히려 많이
빠져서 21선 이탈했을 때 조금씩 부담 매수를 계속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공략주 디지털 옵틱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간 공략주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종목에 접근해 볼까요? 요새 한솔그룹 그 지주사 전환 이슈로 한솔그룹 주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데 그중에서 한솔테크닉스 골라봤습니다. 일단 동사는 LCD 패널의 핵심 부품인 BLU 및 그 인버터, 파워모듈 제조 전문 업체로 2010년에 크리스탈온 그 회사 인수를 계기로 LED 쪽에도 진출을 했고 태양광 쪽 뭐 인곳이나 모듈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이 신규 사업으로 무선 충전기 분야에 좀 진출할 예정인데 일단 동사는 그 2010년 말 이후에 LCD 업황 부진이랑 LED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악화됐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그룹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일단 동사의 기존 사업부도 삼성그룹과의 밀접한 그 사업적 연계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 또 현재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는 무선 충전기 그리고 뭐 스마트폰 커버 렌즈향, 사파이어 기판 공급 같은 건 현재 설비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과거 삼성그룹과의 그 연계 등을 고려한다면 신규 사업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부터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바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주사 이슈로서는 그 한솔재지가 동사의 지분을 13.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동사의 지분율을 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 보여서 동사 추천드립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그런데 오늘장에 이미 좀 6%가 급등한 상태라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네. 아직까지 매수 여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원고를 이제 낮에 준비해서 좀 추가 상승이 더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리 또한 그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서 갖고 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더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7%고요. 손절선은 21,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객장여자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